스가 총리가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총리 사퇴를 발표하면서 현재 일본은 차기 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가 가장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총리들의 공약이 발표되자 일본인들 입에서 한국을 이야기하며 총리 후보들에게 분노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의 총리 후보는 고노다로, 기시다 후미오, 다카이치 사나이의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명의 입후보자 모두 우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국에게 그리 긍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공통적으로 개헌 의사를 내비치며 위안부 문제나 기타 한일 간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당연히 일본 국민들은 해당 총리 후보들의 다른 정책에는 반기를 든다고 할지라도 한국과 관련해 보수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의 의견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는 3명의 후보 모두를 일본인들이 비난하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세 후보가 동시에 이렇게 비난받게 된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아베 전 총리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총리직에 출사표를 던진 3명의 후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아베 전 총리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적극적으로 아베 계승을 외치고 있는 건 다카이치 시나에 전 총무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아베 전 총리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 리틀 아베로 불릴 정도로 아베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답니다. 고노다로 역시 과거 아베를 비난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총리 후보가 되자 여전히 아베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총리 후보들이 아베 정권을 계승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런 후보들을 보고 일본인들이 한국을 이야기하며 분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총리 후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아베식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스가 총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스가 총리는 불과 1년 만에 일본인들에게 완전히 실패한 총리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전염병 대응, 도쿄올림픽, 아프간 작전 등 짧은 시간 동안 가장 최악의 결과를 낸 일본 총리로 기록되어 버린 것이죠. 결국 총리 후보자들은 국민들이 등을 돌린 스가 정권과 최대한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고자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베 전 총리를 계승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폭락한 건 결국 보수층이 등을 돌려서이고 그 이유는 스가 총리가 아베 계승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독단적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 돌린 일본인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서는 결국 보수의 아이콘인 아베 전 총리를 계승하겠다는 공약을 다시금 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야 말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인들은 모두가 아베만을 외치는 총리 후보들을 보고 극대노하는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절대 직접적으로 아베 정권이 한국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에는 한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일본인들이 이처럼 아베 계승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한 정책을 왜 또 가지고 오냐 하는 불만에서 비롯되고 있답니다. 현재 일본의 가장 큰 위기는 당연히 경제라고 할 수 있고 아베는 2년 안에 인플레 2%를 달성해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노동자 임금을 올려 국가 경제가 선순환되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말 그대로 최악 중 최악일 뿐이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물가 상승률은 단 0.2%에 그쳤고 돈만 계속 찍어내고 있지만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등은 단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아베 전 총리의 감정적인 수출 규제 역시 일본인들이 이토록 아베 정권을 계승하고자 하는 총리 후보들에게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과는 별개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진정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은 한국보다 일본 기업과 일본인들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당연히 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반대로 수입처 다변화와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큰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반대로 일본은 한국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지도 못하고 그 피해를 자국민들에게 떠넘기게 되었으니 당연히 국민들은 아베의 수출 규제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일본이 한국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국제사회는 서로 협력해야 하고 실제로 일본 기업들 중에서 한국 수출을 통해 이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이런 자국민들의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대로 외교를 하다가 지금 이 꼴을 만들어놨는데, 새로운 총리 후보들이 다시 아베 정권에 계승한다고 하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새 총리 모두에게 깊은 유감의 반응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지난 11일에서 12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에 무려 58% 이상이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노선에 계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응답했고, 아베 정권 계승을 바라는 응답자는 2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가 지금 일본인들이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에 속해 있고, 실패 정책 중에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역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해당 뉴스에 달린 일본인들의 댓글 반응들을 보게 되면 일본인들 역시 이제는 악의적인 수출 규제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일본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총리가 된다면 한국과 중국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이 될 거야. 아베가 한국에게 자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던 것처럼 말이지.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반대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친한 세력일 수도 있어. 그만큼 멍청하다는 말이야. 아직도 아베 정책 중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만큼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정책이 가장 실패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베의 마음은 이해가지만 꼭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걸까? 저 역시 당시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저건 분명 한국과 일본 기업 모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규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전 반일 친한 세력으로 몰릴 뿐이었죠. 그냥 아베 정권 이후 일본의 국방력, 경제력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그런데도 아베를 따르겠다니 정말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세금, 연금 문제, 저출산, 고령화, 경제격차, 수출 규제 모두 아베 정권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총리가 바뀌어도 일본이 변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는다. 전염병으로 힘든 국민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총리가 아니라 정권을 교체시켜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 총리는 국민이 선택할 수 없지만 정권은 국민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총리는 국민이 뽑지도 못하는데 왜 대학이나 병원 등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의 관심사는 당신들에게 전혀 없습니다. 다들 아베처럼 국민보다는 자신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구나. 마치 아베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이상으로 일본 총리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일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